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새해 들어 글로벌 증시가 살 얼음판을 걷듯 불안불안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발 패닉이 아니라 홍콩발 패닉이라는 그 소식이 외신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어제 홍콩 항생지수는 19,000선이 무너졌습니다. 홍콩 H지수는 어제 장중에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장중에 5% 넘게 급락하면서 8,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4% 정도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 그만큼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증시도 폭락을 하고 있고 지금 자금 유출에 대한 그 우려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연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흥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자금 조달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신용 경색에 대한 그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흥국이 어렵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그 불안한 그 기운이 전해질 수 있다는 그 우려가 크게 심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다 국제유가까지 또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 우려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그 재료들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는 가운데 시장의 앞을 내다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다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초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면에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는 그 관망 심리도 있고요. 한켠에서는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 지금 바닥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시기입니다. 다만 늘 그렇듯이 선물시장에 대량의 매도가 있은 다음 날에는 주가가 꼭 반등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원스러운 반등은 또 아닌 그 상황인데요. 오늘절에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중국과 홍콩발 쇼크와 또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현재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5개월 만에 코스피가 또 장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34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코스피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현재는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44% 소폭 오르면서 1853.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1850선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장 출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9시 5분쯤에 1860.02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내 다시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현재는 1854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 34거래일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9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개인이 함께 팔고 있습니다. 135억 원 매도 우위가 들어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640억 원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기계 쪽에서 2.34%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도 1.5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창고가 1.05% 상승, 전기전자가 0.8%, 건설이 0.72%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하락하는 쪽은 보험입니다. 1.57% 하락세 보여주고요. 비금속 광물이 거의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의료정밀이 0.79% 하락, 철강금속과 음식료품도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대형주 쪽으로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0.79% 올라가면서 114만 7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보합권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삼성물산도 현재 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장 2.3% 상승을 하면서 흐름 좋습니다. 23만
44,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현재 소폭 오르면서 0.53% 오른 47,450원에 거래됩니다. SK하이닉스 1%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면서 27,050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이 오늘 1.53% 상승한 299,500원 기록합니다. 현재 삼성생명과 네이버 쪽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특징적인 종목군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그리 좋지만은 않지만 현재 좀 대제약바이오 쪽으로 강세 흐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종근당 3.15%, 2.84% 상승하면서 16만 3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근당 바이오가 2.53% 오르면서 26,300원을 기록합니다. 네, 오늘 JW 중해제약과 JW 중해신약 이쪽으로 좀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JW 중해제약이 10% 상승하면서 45,650원 기록하고요. JW 중해신약이 6%대 강세 보여주면서 8,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과 한미사이언스도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는데요. 일동제약이 거의 3% 가까이 오르면서 29,700원을, 한미사이언스는 4% 가까이 상승하면서 16만 5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식료 쪽에 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바로 이 크라운제가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텔제과의 상장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크라운제가 오늘장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크라운제가 현재 6.77% 상승하면서 61만 5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우선주 역시 강하게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8.13% 오른 21만 9,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음식료 쪽도 오늘장 강세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 많습니다. 농심과 삼양식품, 롯데제가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양식품이 3.15% 상승하면서 26,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트 경우에는 좀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의 1호점을 좀 이제는 폐점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와 또 오히려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75% 상승하면서 1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 항공주들 많이 밀렸습니다. 그동안의 움직임이 좀 좋지가 못했는데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세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그 움직임들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항공주들이 일제히 또 같이 반등하는 그 모습이고 특히 저가 항공사들이 아주 탄력적인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주항공 오늘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바닥 신호인지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리포트는 KTB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단기 이슈에 집착하다. 장기 그림을 놓친 꼴. 투자견은 매수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 42,0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유가 하락 등 2016년 실적 재조정 시 상향 요인이 있다라는 평가고요. 오버행 이슈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우려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월별 여객 수송량 및 증감률 이 추이입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 분기 실적이 연간 대비 이익 모멘텀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다면서 KTB 투자증권은 1월 11일에 프리뷰에서 4분기 117억 원의 영업이익률을 추정을 했는데 최근 컨센서스는 당사 추정치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조한 단기 실적 모멘텀은 이미 예견된 대목이라면서 지금은 동사 전략인 부가 매출 확대 그리고 안정적인 OPM 10% 확보를 위해선 단기 비용 집행보다는 고객군 확보, 즉 트래픽 성장률이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살펴보죠. 전공항 항공사별 여객 수송량 이 증감률입니다. 게다가 현재 2016년 추정치는 한 달 사이에 22% 급락한 제트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4분기 실적을 프리뷰하고 2016년 실적을 재조정할 때 상향 요인이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국적 LCC들의 잇따른 항공 운항 사고도 주가에는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동사 수익성 추정치가 변경될 그 요인은 미미해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지분출에 가능 물량 표인데요.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게 이 오버행 이슈인데 오버행 우려가 있는데 IPO 시 기관 보유 확약 물량은 현 주가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다만 우리사주 조합 물량 정도인데 총 발행 주식의 1.5%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기다림의 미약 헤드라인 뽑았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탑라인 성장세 유지되나 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확인해봐야 될 돌다리가 많다. 아직은 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앞서서의 리포트와는 좀 다르게 보수적인 그 리포트인데요. 그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4분기 실적 비교표입니다. 제주항공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524억 원, 그리고 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당사 추정치와 시장 추정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사의 실적 악화는 상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살펴보죠. 단거리 국제선 국내 저가항공사 점유율 추이입니다. 2015년 하반기 증가했던 정비비 부담이 경감되고 최근 추가 하락한 유가로 유류비 감소폭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확대되는 시장에 맞춰서 기재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류 할증료 하락 부담이 없어서 요율 하락 부담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적 이외에 또 하나의 우려, 이 오버행 이슈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우리사주 그리고 2월 초에는 기관 자발적 의무 보유 확약 물량 등의 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최근 장분위기와 실적 그리고 수익률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물량 출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서서 리포트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지금 실적 추이 보고 계시는데요. 제주항공에 대한 이 의견을 KDB 대우증권에서는 중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실적 부진 등을 반영해서 주가는 상장 당일 종가 대비로 31.8% 하락한 상태로 이 실적은 2016년 상반기 부터 재차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도 15.5배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매수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평가인데요. 본격 매수 시점은 2월 이후에 오버행 이슈의 해소 이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도약을 위한 전열 재정비라는 제목입니다.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가 됐고요. 투자 의견도 가장 강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스트롱 바이, 적극적인 매수 전략 제시를 했습니다. 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로 하회할 전망이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필요한 비용 집행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라는 그 평가인데요. 그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실적 추정 변경치입니다. 제주항공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637억 원, 영업이익은 10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4분기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 처리량이 각각 59%, 13% 증가하면서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10%가량은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국내선 여객 처리량 추이입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는 그 이유는 항공기 반납 도입분을 위한 중정비비 증가, 그리고 마케팅 강화를 위한 광고 선정비 증가, 그리고 상장을 고려한 기타 이연 비용 집행 가능성에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대증권은 더 나은 2016년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4분기 실적 부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국제선 여객 처리량 추인데요. 제주항공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 스트롱 바이, 목표 주가 6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업계 최고로 높은 목표 주가와 또 투자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증권은 최근 LCC들의 운항 안전 이슈가 있었으나 실제 동사의 예약률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이 매크로 환경에서 2016년 연간 실적을 고려한 바이앤홀드 전략을 추천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가지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주가 흐름 점검을 해보죠.
오늘 주가는 6% 넘는 강세입니다. 닷새 만에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31,15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 주가는 너무도 낙폭이 과대한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양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이어졌고요. 그동안 기관의 매도가 좀 부담이었는데 기관도 어제부터 매수로 돌아선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좀 많이 헷갈립니다. 아주 강한 그 의견이 제시가 되는 그 반면에 아직은 지켜보자라는 그 의견도 있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실적 부진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또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수할 시점에 대한 평가,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시각도 있고 우려가 안 된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일단 우려가 된다라는 그 시각은 이 이슈가 끝나는 2월 이후에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제주항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군들의 시세 흐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670선 아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약보합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0.16% 소폭 떨어지면서 668.5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 현재 이탈한 상황이고요. 한번 분봉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닥 지금 출발은 좋았습니다. 출발은 673.54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또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0시 초반대에는 좀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방금 전에 다시 67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보합권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선 그래도 좀 매도폭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현재는 21억 원 소폭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조금 더 팝니다. 6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줍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선 사들이고 있습니다. 102억 원 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대체로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엔 장 초반에 좀 강세 흐름이 있었지만 다시 좀 상승폭이 둔화되고 이내 좀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현재는 0.34% 떨어진 11만 6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엔 0.71% 빠진 11만 1,300원을, 동선은 거의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낙폭이 좀 큰 쪽은 코미팜과 메디톡스 쪽인데요. 코미팜이 2.54% 떨어지면서 4만 250원을, 메디톡스가 2.8% 떨어진 51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와 로엔즈는 오늘장에서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1.11% 오른 19만 1,800원을, 로엔은 0.25% 상승세 나타냅니다. 네, 컴투스 같은 경우에 어제 이어서 오늘장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줍니다. 지금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3만 4,700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호남권에서 이제 안철수 신당이 창당대회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에 따라서 또 일제히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 테마주는 이러한 뉴스 소식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만큼 뉴스 팔로우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흥하영 같은 경우에는 6.34% 오른 1,51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알랩도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줍니다. 시가에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2.41% 오른 67,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4%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5,390원을 기록합니다. 다물 멀티미디어와 오픈베이스도 현재 1%대, 오픈베이스는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네요.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 중소형주들 어제도 흐름이 좋았죠. 오늘도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파로직 급등 흐름 나타납니다. 현재 11.24%, 17.47%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2,430원 기록하고 있고요. 바른전자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있었죠. 오늘 장도 현재 6.49% 상승세 이어갑니다. 4,190원 기록하고요. AT세미콘이 2.2% 강세, 레이젠과 캠시스도 흐름이 좋습니다. 레이젠이 현재 4.65% 상승, 캠시스가 5.89%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물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선물 사물물 지수 보시겠습니다. 선물은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 오른 226.5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선물시장 오늘장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1,518계약 매수 흐름 보여주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우위가 나타납니다. 기관이 1,370계약, 개인이 461계약의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